로봇 사업을 하실 때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어떤 카메라 부분이 외부에 이제 드러나게 있든지 안에 내부에 장착해 갖고 로봇에 그냥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개 로봇도 있고 별 로봇들이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가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제 방식인 CCTV다라면 카메라 렌즈 하나잖아요. 이거를 카메라 렌즈 여러 개를 이렇게 안에는 큰 렌즈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는 작은 렌즈 동시에 방위 각도를 180도다 그러면 동시에 찍어주는 구조 뒤편까지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위아래를 다 찍어야 되니까 거기에도 카메라 렌즈 달리면 동시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방송국에 보면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해갖고 그거를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기술로 해가지고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켜서 로봇 계단 또는 뭐 어떤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로봇으로 한정했을 때 로봇 계단을 했을 때 전면을 다 보는 거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도 싹 카메라를 이제 자동차 보면은 그 뒷부분에 카메라 달아갖고 뒷부분에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동시에 그걸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앞, 뒤, 좌우, 위, 아래까지 그러니까 공중에서 움직이는 건 위까지도 봐야 되겠죠. 로봇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위까지도 촬영할 수 카메라 렌즈만 그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돌리지 않은 로봇계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 여기 안에 렌즈가 이렇게 각도를 다 담당하고 한꺼번에 찍어주는 거죠. 필요하면 뒤편까지 다 해서 다 찍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뒤편에는 이제 하나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로봇계가 이렇게 얼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전면 360도를 앞에 뒤에를 이렇게 옆에까지 싹 동시에 촬영을 해버리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서 뭐 노트북 컴퓨터다 그러면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송을 할 때 그걸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발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야전에서 군 무기로 사용됐을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만 보는 로봇계는 좀 이상하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로봇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뭐 드론 뭐 비행차가 됐든 전 세계를 수백조 번에 수천조 번의 일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상층부 하늘로 1cm 단위로 해서 가로 세로 나누고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이렇게 지하로도 1cm 단위로 좌표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합니다. 하늘에 딱 줄거 놓는 거 아니니까 프로그램상의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또 움직임도 실시간 추적해서 다음 도달할 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격도 할 수 있고요. 비행체 같은 데는 이제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상대방 전투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전파를 써갖고 움직임을 계산하는 거죠. 뭐 동서남 어디로 향할지 모르니까 그쪽 방위 각도를 동서남북 방위 각도와 속도 이걸 계산할 수 있고 다음 요격 지점 예측 지점을 따라 요격을 하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계 같은 것도 한 군데만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사방대 전파를 쏴서 주위 사물을 박쥐처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제로는 영상 카메라로 각밥 카메라로 찍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기술 구조가 깨졌을 때 파괴되거나 했을 때 전파로 대신 측정을 해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강할 건 하는 거죠. 이런 로봇계가 됐든 무인 전투 차량이 되든 이렇게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파를 쏴가지고 사물을 갖다 파악해서 대응하는 이런 전파로 쏘는 게 이제 좀 약간 고급 버전이 되겠죠. 전파로 쏘는 가까이는 그냥 사물을 분별하고 거기서 이렇게 파악하고 박쥐 같은 거는 형상을 분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파를 가지고 디지털화 형상을 갖다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영상으로 해주는 그 기술을 써야죠. 그 기술을 써가지고 하나가 파괴되게 그 광학 렌즈가 파괴됐을 때 전파로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해서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내가 겸해야 된다. 군사무기에서도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을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방식을 쓰셨을 때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군사무기든 어디든 간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로봇 청소 로봇 있잖아요. 미니 로봇, 그것도 전파를 쏴가지고 카메라로 인식해도 되는데 좀 비싼 버전이고, 약간 싼 버전은 전파로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장애물 있다 그러면 그 회피 기동을 하는 식으로, 그때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회피 기동을 합니다. 방안이나 뭐 회사 같은 데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거 창고 같은 데다,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면 가로 세로로 전파를 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높이까지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좌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어요. 드론 같은 것도 이제 회피 기동으로, 가령 뭐 이렇게 회피 기동할 때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해주지만은, 자동 모드였을 때는 어떻게 뭐 조종사다 드론 같은데 이렇게 비행체가 이렇게 회피 기동할 때 좌표 방식으로 할 때 1안, 2안, 3안, 4안, 4원 이렇게 그 상대방의 전투 무기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수동으로 그렇게 그것을 그 회피 기동하는 방법 또는 공격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 때도 이렇게 자동과 수동을 같이 겸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방식을 로봇계라든지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이 하시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신호를 좌표 방식으로 해서 통신선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선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이 통신선 탔다가 사다리 타듯이 이 통신 탔다가 우리 사람들 보면 이 도로가 있어도 골목으로 샥샥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이쪽 도로 탔다 저쪽 도로 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렇게 반도체 신호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돼요. 저장도 이제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정확히 되고요. 동서남북 한꺼번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렇게 제 방식의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그런 것을 100만 개나 이렇게 몇백만 개로 쪼개가지고 작은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 장소에 한 군데만 저장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그래서 잘게 쪼개서 여러 군데 한꺼번에 동서남북 네모나타 이런 저장 장소, 그러면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통신의 길, 통신의 도로를 많이 만들어 갖고 네 군데서, 동서남북 네 군데서 한꺼번에 딱 저장을 해버리는 방식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광컴퓨터 앞으로 나올 때 이런 기술이 이제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아마 그 정보의 입출력, 저장 방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속도가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